만나면 좋은 친구 M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특별기획 소통 프로젝트 진행을 맡게 된 김기입니다.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각 자치단체장들이 처음에 한 약속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궁금해하면서 지켜보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문인 북구청장과 함께 북구가 당면한 과제 또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장은 재선이 되면서 앞으로 4년 동안 국민 모두가 누리는 행복 북구를 가져가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 관련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는 자리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나서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북구민이 묻고 문인구청장이 답하다. 먼저 오늘의 주인공인 문인 북구청장을 여러분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가시죠. 먼저 우리 지역민들께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광주 MBC 타운홀 미팅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43만 북구민 여러분,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구민 여러분과 소통하며 좋은 지혜, 좋은 의견을 듣는 이런 귀중한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북구의 변화, 발전하는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열심히 듣고 경청하고 답변을 성실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우리 북구민의 건강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박수와 환호를 받고 오셨는데 네. 부담되시겠어요? 네, 그거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 잘 받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재선하셨기 때문에 이제 구정 파악이라든가 이런 시간이 이제 완벽히 네. 이제 줄이셨을 것 같고요. 네. 예. 지금 이제 8기 접어들어서 이제 현재까지 와 있는데 예, 예. 본인이 점수를 매기신다면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100점 만점에. 예, 주민들을 위한 거라면은 100점을 목표로 최선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점수는 말씀 안 하시네요. 예. 취임 이후에 역점을 두고 있는 어떤 정책이라든가 사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예. 지금 7월 1일자 이렇게 재선 구청장으로 부임해서 네. 4개월이 금방 이렇게 지났습니다. 그동안 28개 동을 쭉 돌면서 주민 간담회를 했었고 또 여름철에 이렇게 호우라든가 태풍에 대비해서 재난 대비 활동도 했고요. 그다음 굵직한 생활 SOC, 도서관, 체육관 많은 사업들이 지금 개관이 되고 있는데 주민들과 함께 프로그램도 만들면서 같이 누릴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했기 때문에 오로지 그 현장에서 4개월을 보낸 것 같습니다. 민선 7기도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발전했듯이 민선 8기도 주민들과 같이 현장에서 품격 있는 삶을 누리고 또 국민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행복 북구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선 7기 이전에 청장님 취임하셨을 때는 북구의 살림살이가 좀 어땠습니까? 그때는 복지비가 저희들이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또 재정 여건도 굉장히 열악해서 구정 운영이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예. 광주시 자치구에서 유일하게 예. 3년 연속 예산 1조 원 시대를 청장님께서 여셨다고. 예, 예. 맞습니까? 예, 우리 이제 직원들하고 같이 네. 이제 우리 국회라든가 또 정부를 상대로 계속 발로 뛰어다니면서 저희들이 국비 공모 사업이 많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광주시에서는 자치구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예산 1조 원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도 저희들이 민선 7기 지금까지 대통령 상도 6차례, 국무총리 상도 7차례에서 광역시 자치구에서는 저희들이 최고의 으뜸입니다. 그 정도로 많은 혁신의 형상을 이루었고요. 그래서 이를 통한 공모사업비, 상사업비가 1,800억인데 이런 부분들을 국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재투자함으로써
저희들이 북구 재정을 이렇게 극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상만 6회, 예, 국무총리상 7회. 예, 왜 우리가 몰랐을까요? 예. 네. 일단 그 좋은 상들인데 어쨌든 직원들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하셨고 국회의원님들, 시의원님, 구의원님들이 그 국민들과 같이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그동안에 고생하셨던 이제 북구 또 북구 관계자들 네. 다시 한번 박수를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그리고 생활 인프라 시설도 북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걸로 예, 알고 예, 예. 있는데요. 관련된 또 시설들도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제 통계 자료에 보면은 40만 이상 넘어가는 자치구가 전국적으로 11개가 있습니다. 네. 그 수치를 보면은 도서관, 지금 체육관 등 생활 인프라 시설이 우리 북구가 그동안 민선 7기 시작하기 전에는 제일 수혜 인구도 제일 저조하고 접근성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민선 7기에 국비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많이 응모를 했는데요. 많이 이렇게 저희들이 확보가 돼서 지금 하나씩 지금 이렇게 개관이 되고 있는데 먼저 민선 7기에도 네. 북구문화센터가 먼저 개관이 됐고요. 네. 그다음 그 안에 우리 양산도서관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올해 행복올림센터, 그다음 중흥복합도서관을 개관을 했고요. 또 민선 8기에 들어가지고 신형도서관을 포함한 신용행정복합타운, 그리고 저희들이 전국 1호 최초로 반다비 수영장 체육센터, 그리고 9월 2일 날 저희들이 북구 종합체육관, 이거는 광주시에서도 두 번째로 규모가 큽니다. 이걸 개관을 했었고, 그리고 9월 말에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우산근린공원에 체육센터를 개관했습니다. 네. 또 앞으로도 저희들이 우산동에 생활문화센터를 내년 상반기 개관을 예정으로 있고, 또 오치동과 이쪽에 우남동에 또 체육센터를 개관함으로써 권역별로 다 도서관 체육센터를 이루어 가지고 주민 누구나 어디서나 10분 거리에서 누릴 수 있는 10분 거리 생활 르네상스를 여는 게 8기의 목표입니다. 네. 그러면 꽤 많은 자금들이 좀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런 자금들을 네. 어떻게 또 그런 확보하시나요? 자금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공모 사업으로, 대부분 국비 공모 사업들은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25%이고 그렇죠. 부비가 25%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대거 많이 저희들이 이 분야에서만 226개 기초단체와 17개 시도 포함해서 생활 SOC 분야로만 따지면은 저희들이 국비를 4번째로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이제 8기에 개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주민 배심원단까지 이제 검토를 거쳐가지고 6대 분야 또 42개 실천 계획을 또 예. 수립을 하셔서 앞으로 또 끌고 나가신다고 하는데 뭐 7기부터 8기까지 해가지고 정말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42개는 또 어떤 건지 또 설명해 예. 주시죠. 먼저 이제 예산 절감을 하고 중단하는 북구 발전을 위해서 그 슬로건도 똑같이 저희들이 썼습니다. 7기에 했던 국민중심 혁신행정, 더불어 자산은 행복북구를 그대로 했었고, 네. 지금 이거는 행복북구를 8기에 완성하자는 뜻으로 저희들이 썼고요. 일반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 배심원단에서 6대 분야 42개 실천 계획을 이렇게 확정해서 8기 공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면 네. 더불어 성장하는 경제도시, 공정과 배려가 있는 포용복지도시, 또 지속 발전 가능한 녹색 안전도시, 그다음에 소통과 참여의 주민 품격도시, 그다음에 매력이 넘치는 생활문화도시, 마지막으로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미래산업도시로 저희들이 6대 분야 42개 실천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서 그 아름다운 여정을 우리 43 국민들과 함께 이렇게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4년 내내 하기가 벅차지 않을까 정도로 과제가 지금 스스로 만들어내셨는데 예. 저희가 잘 지켜지는지도 또 응원도 드리고 지켜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북구민이 묻고 문인구청장이 답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급한 부분이 있어서 먼저 했다. 그래서 차후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부분만 좀 없으면은 아마 저희 이제 민선 8기나 우리 9대에 의해서는 아마 서로가 국민의 행복이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아마 같이 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 민선 7기에는 하드웨어 인프라에 많이 신경을 쓰셨는데
이제 소프트웨어에 많이 관심을 갖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출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인구 늘려야 된다, 출생아 수가 줄었다 그런 말을 하는데 정책적으로는 그 출산에 도움이 되는 정책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동이나 육아 쪽에 좀 여성 쪽에 관심을 좀 갖고 그런 좋은 정책 같은 거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북구민이 묻고 문인구청장이 답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기 지금 주민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소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궁금하신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질문하실 분 어디 계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용봉동에 거주하는 이수님입니다. 청장님께서는 현장 소통 행정을 중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현장에서 청장님을 만나뵌 적이 있는데 기억에 남는 사례는 어떤 것이 있으며 또한 주민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시고 다니시는데 주로 어디를 다니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청장님은 현장 중심, 예, 예. 소통 행정. 예. 이게 뭐 트레이드 마크인데 질문에 답해 우리 주실까요? 이수님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북구의 변함없는 정책의 기조 하나가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건데 이런 건 이제 생활 정치, 정치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같이 함께하는 생활 정치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7기부터 이렇게 지금 같이 해오고 있는데요. 지금 131회의 민생 행정의 방문의 날을 통해서 의견들을 많이 이렇게 모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도로 파손되거나 집 앞에 쓰레기 이런 생활 불편 신고센터를 7기 초반에 저희들이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8만 3천 건이 저희들이 해결이 됐거든요. 98%가 해결이 됐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지금 28개 된 주민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코로나19 때도 그 랜선 간담회를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구정에 반영하고 예산에 반영해 왔습니다. 그만큼 소통과 협치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지금 그런 민생현장 건의사항으로는 제가 그 첨단지구에 있는 첨단 2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그 앞에 있는 첨단 2지구에 중소기업의 주차장도 열악하고 그 앞에 있는 이쪽에 상가에서도 주차장이 열악해서 굉장히 주차난 때문에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 사업을 안착놓치기 때문에 굉장히 환경부나 국토부의 승인이 어려웠습니다만 꾸준히 한 1년 반 이상을 늘어간 끝에 2년 6개월 만에 주민들께서 도와주셔서 110면을 완공해서 지금 주차장 해소에 개소를 해서 지금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디를 많이 다니냐면 저는 우리 북구가 8개의 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날마다 한세봉은 이렇게 등산을 가면서 주민들을 만나고요. 제가 혹시 아침에 늦으면은 왜 늦으시는 정도로 많이 가깝게 그 한세봉이 한 8군데에서 건국동, 양산동, 일곡동에서 많이 올라오십니다. 주민들이 뵙고 있고 주말에는 집사람과 같이 8개 산을 2, 3개월에 한 번씩 돌고 있거든요. 그 만나면은 또 공원도 한 5개, 호수도 지금 우리가 4개 되지 않습니까? 그걸 돌면서 주민들을 만나는데 거기서 많은 애로사항도 이야기해 주시고 또 청장에 바른다 이야기도 많이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구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생활 정치이고 현장 깨달음의 정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8기에도 이어나가면서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에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을 자주 가시네요. 네. 산에서 많이 소통을 또 하시고. 예. 네. 지금 우리 진행자님 사시는 네. 그런 이제 남구입니다만은 그 전에는 우리가 제석산을 많이 다녔고 네. 요즘에는 매곡산, 뭐 용산, 우남산, 삼각산, 군항봉, 뭐 기상청에 있는 산들 다 복림산 네. 또 다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다음 질문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실 분이 있으시죠? 네. 저는 첨단 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용범입니다. 우리 북구에는 첨단 국가산업단지가 있는데 첨단 국가산업단지는 인근에 기업을 지원하는 지원기관들과 또 지스트, 테크노파크 등 다양한 지원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문인 청장님께서 7기 선거 기간 동안에 그 공약으로 제시하셨던 내가 청장이 된다면 북구에 경제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또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희 기업인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방금 말씀하셨던 공용 주차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적극 행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우리 청장님이 하시는 일들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우려고 했었었고, 또 그 이후로도 저희들이 이제 기후 재난 문제가 일어났을 때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셔서 저희들이 지금 첨단의 그 재난에 대한 그 예방 센터를 이렇게 만들기도 하였고, 이런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앞으로 민선 8기 우리 청장님이 또 우리 기업 지원 또 기업의 애로사항을 어떻게 청취하시고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경제종합지원센터도 만드셔서 도움을 좀 주고 계시고. 예. 예.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민선 7기에 가장 공을 들였던 분야가 민생 경제 분야입니다. 우리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주, 소상공인 분야인데요. 일단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서 산업 현장에 신혼용의 경제종합지원센터를 이렇게 설치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서 한 1,200여 건의 애로사항을 듣고 저희들이 해결하고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선거 당시 7기만 18년도만 해도 잡초가 무성하고 공장 근로자들 여건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국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81억 원을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투입해서 지금은 많이 기반시설이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 구조화 고도화의 문제도 시와 같이 첨단 산단은 산업단지 대개조화 사업으로 인해서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본천 산단도 저희들이 시에서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올해 저희들이 지금 복합문화센터와 활력 있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 거리를 사업을 확보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 결과로서 저희들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9년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체감도 광주 전남 1위를 저희들이 했거든요. 아마 네.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그런 성과도 이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런 경제종합지원센터를 자영업지원센터와 같이 조금 이제 국 단위로 승격해가지고 조금 더 앞으로 고환율, 고물가 때문에 힘들어지기 때문에 더 촘촘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의 질문을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이크를 어디로 드릴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소상공인 연합회장 오선신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다락방 아트센터 공예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정말 힘듭니다. 자영업자들이 정말 운영하기도 너무 힘들고 고금리, 고물가 때문에 저희가 계속 힘들고 있어요. 청장님께서는 자영업자들의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구체적인 정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체 분들께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거쳐왔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고물가, 고환율, 또 고금리로 인해서 더 힘든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저희 북구에서는 처음에 코로나 시기에 그 민생대책 그 본부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많은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줬었고, 방역 물품도 많이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 시기에 전국 최초로 20년도에 자영업지원센터를 전국 최초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맞춤형 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자생력도 강화시키면서 또 골목길 상권도 활성화하는 그런 대책들도 마련했다는 말씀드리고, 8기 역시 지금 민생경제 활성화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민선 8기 1호 결제가 민생경제 상생기금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제 코로나가 벗어났을 때 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그 1호 결제를 해서 이번 구에서 협조를 주셔가지고 조례까지 저희 통과를 했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자영업자 또 우리 소상공인들께서 창업하거나 또 성업하거나 또 폐업 위기에 몰린 분들에서는 또 포용복지 기금도 주고 이렇게 해서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겠고, 지금 일단은 당장에 사기 진작하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홍보도 해줘야 하겠습니다. 이달의 가게를 9월 달부터 3개의 가게를 선정해서 제가 직접 가게도 방문하고 네. 또 식당 같은 경우는 직접 우리 직원들하고 식사도 하고 해서 어쨌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런 위기를 잘 벗어나도록 생업유지 안전망을 견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너무나 힘드실 것 같아요. 자영업자들이. 예, 예. 뭐 고금리에다가 또 인플레이션도 있고 또 장사도 잘 될 수 있을까 많이들 걱정하실 것 같은데 예, 예. 북구만큼은 또 그 걱정을 좀 덜어주시길 예, 예.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의 질문도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에 마이크 다시 한번 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의 현안 당면 과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볼 텐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광주시가 유치하려고 하는 복합 쇼핑몰입니다. 그 유치를 하려고 하는 부지 중에 북구에 해당하는 곳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예, 예. 패밀리랜드도 얘기가 나왔고 예, 예. 전남방직, 일신방직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예, 예.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광주시에서 이제 복합 쇼핑몰은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네. 아직 이제 결정된 것은 없고 어쨌든 지금 제안서를 접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일신방직 부지에 이제 모 기업에서 지금 투자 의향을 밝혔고 또 패밀리랜드에서도 일부 대기업에서 현장 시사도 했었거든요. 저희는 이제 우리 구에서는 이 장소 부분은 이제 우리 북구뿐만 아니라 시민 전체를 가지고 이렇게 시장님께서 구상하셔야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만약 북구로 이렇게 선정될 걸 대비해서 이미 그 TF팀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보호 대책 또 교통도 많이 밀리기 때문에 교통 영향 평가 부분 또 환경도 여러 가지 훼손되기 때문에 환경 영향 평가 다양한 북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미리 현황 분석을 해서 사업 부지가 선정이 되면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시에 건의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공론화 과정이 더 거치겠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 부분의 보호 대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지역 주민들과 소상공인들과 전문가 등 지역사회 전체가 이런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원만한 합의점을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구의 복합 쇼핑몰이 만약에 유치가 된다면 북구의 어떤 살림살이라든가 여건에도 좀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저희 구의 재정의 주요 세입이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부분에서 증가의 요인이 있을 것이고 네. 또 이제 처음에 들어왔을 때 취득세 부분에 시세인데요. 그걸 좀 갖다가 일부가 또 구세로 오기 때문에 재정의 보탬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은 광주역 관련 질문입니다. 광주역이 이제 KTX가 이제 광주 송정으로 가면서 네. 많이 쇠퇴가 돼 네, 있었고 예. 광주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광주역은 이제 KTX가 미진입되면서 굉장히 그 쇠락하고 지금 불빛도 없어지고 굉장히 그 주변에 있는 동네들이 굉장히 지금 활력을 잃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사업을 이렇게 좀 진행하기 위해서 크게 이제 광주역 밖에 있는 주변하고 광주역하고 구별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역 주변에는 지금 4개의 도시 재생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북구에서 3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남대하고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청년 취창하는 사업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임동의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 그다음에 이미 그건 내년까지 2개는 완료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중흥동의 청춘 창의력 시장 사업은 이미 완료가 됐고 이런 사업들이 또 도시재생 사업 시에서 500억 구매의 경제 기반형 사업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광주역에는 크게 3가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부 국가 사업입니다만은 지금 15,000평의 여유 부지에 3개의 센터가 들어가는데요. 사회적 경제 혁신센터가 지금 작년에 돼서 올해 설계 중에 있고 그리고 기업 성장 지원센터가 재작년에 국비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설계 중에 있고 그리고 R&D 연구센터가 지금 내년에 공모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이제 한 묶음이고 두 번째는 복합 역사 개발입니다. 지금 광주역을 이렇게 이제 민자를 유치해서 복합 개발을 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철도가 차량기지가 이전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업을 전제로 그게 지금 우선적이 돼야 하고 그러게 되면은 우리 중흥동에서 유동까지 남북도로도 좀 뚫리고 그래서 굉장히 활성화됐고 이 사업이 두 번째 복합 역사 개발 사업이고 세 번째로는 달빛 내력 고수철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재작년에 지금 국가 철도망의 그 철도 계획이 확정이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현 정부의 사업에도 지금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다 이루어진다 하면은 광주역도 활력이 넘치게 되고 또 우리 북구가 광주역을 중심으로 해서 교통의 요지 또 상권의 중심으로 해서 많이 북구가 광주의 중심축으로 바뀌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은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중에 3분의 1 정도 이상이 우리 북구에 거주하고 아까 우리 오선식 회장님도 그쪽에 들어가시고 네네. 많은 그런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또 그 혁신센터에 많이 지금
두루라가 그 의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거점 센터에서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런 사업들이 진행을 하려면 아까 15,000평 여유 부지인데 국회의원님들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 빨리 철도공사 부지 확보가 선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그 광주역 개발 사업 하니까 광주역의 기능을 아예 없애는 걸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달빛 내리 고속철도가 들어올 수도 있다. 예. 그럼 살아 있다는 얘기네요. 그걸 이제 지하로 가니까 지하로. 지하로 가고 나오는 역사라든가 이제 철도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지금 광주역의 시점이 된다고 하면은 네. 그거를 같은 고속철도 기능으로 해서 이쪽에 성경역으로 반드시 지금 연장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그 지하로 하고 그런 지하선을 경전선이 지금 광주, 송정, 순천으로 돼 있는데 네. 그거를 광주역까지 끌어와 가지고 또 이게 이제 전철화 사업이기 때문에 지하철 노선이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하 사업이 돼서 원암역이라든가 또 하남역 이런 중간 역사가 설치가 되면은 그 지역이 굉장히 또 그 철도 때문에 힘들었는데 문제가 해결이 되고 지상은 이제 시민들의 의견들을 많이 들어서 여러 가지 뭐 푸른 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받아서 활용 방안이 광고가 되면은 정말 아름다운 그런 우리 그 철길로 변모가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교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지하하고 예. 지상을 또 주민들에게 좀 나누는 예, 그런 예. 프로젝트들이 많은데 예. 변화된 모습을 좀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구 미니 묻고 문인구청장의 답하다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객석에 또 마이크를 넘겨서 궁금하신 점들을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예. 예, 청장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북구 주민자치협의 회장 김동수입니다. 민선 7기 때도 청장님께서 현장 중심으로 소통하면서 그 다니는 모습을 보고 참 북구민으로서 참 행복하다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요. 청장님께서 8기회 때는 그 공약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 만들기 사업 패러다임을 어떻게 전환하실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마을 만들기 패러다임.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탄소 중립과 기후 위기 대응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같이 동참해줘야 하고 마을도 동참해주고 주민들도 동참해 주셔야 하거든요. 저희 북구는 전국 최초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22년째 전국 그 정말 선도적으로 이렇게 해오는 그런 우리 북구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의 기조를 기후 변화 대응에 맞춰 가지고 그린 마을 만들기로 운동으로 변화시키는 게 8기의 지금 공약으로 좀 추진하는데요. 지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런 탄소 중립 녹색 성장에 대한 계획도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한 탄소 그 리더들도 그 양성을 하고 그리고 마을별로 에너지 공원이라든가 자가발전 체육시설 등을 해서 풀뿌리 에너지 그 기반을 닦는 게 저희들이 8기의 공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주민 여러분과 또 마을 리더들과 같이 주민자치 회장님들과 같이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목도 좀 축이시면서 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많은 걸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막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만큼 또 애정이 있고 또 북구에 또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라든가 정책들이 많다는 반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있으실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교 2학년 재학 중인 이은지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청장님의 칼럼을 읽었었어요. 그때 내용이 청년의 미래에 투자한다 였는데 구체적으로 저희 북구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투자를 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은지 선생님. 지금 민선 7기 시작과 같이 또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게 청년 창업 종합 지원 체계 구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정책을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했는데요. 일단 18년도에 청년 친화도시 기본제례를 저희들이 광주시에서는 제일 먼저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제도적 경비도 했었고 또 21년부터 24년까지 청년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북구 청년센터 청춘이라는 데가 중국 이동에 안에 있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우리 북구 청년뿐만 아니라 광주 청년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행복 어울림센터 대학타운용을 통해서 또 상생상가 또 공공임대주택도 우리가 무상으로 받아가지고 19군데 청년들 해서 이런 창업 공간을 만들어서
청년 창업자들이 와서 활발하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이디어 팩토리라든가 전문가 컨설팅, 대학 탐운영 저희들이 전남대의 그 역량과 자산을 활용해서 저희들 하고 있고 또 구직 청년들이 꼭 필요한 어학시험 전형료라든가 AI 역량 겸사도 저희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남대학교의 그런 대학 탐운영 사업이 중흥권역에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로 조성해서 상권 회복도 되고 청년 창업도 되고 거기는 K 디지털 사업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하고 있고 청년 이런 창업 공간들은 대학 탐운영 사업이 저희들이 진행 중에 있고 네. 또 저희들 그 전남대학교하고 시와 구가 공동으로 또 이렇게 해서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을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면은 또 광주역에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경제 혁신센터, 네. 기업 성장 지원센터 거기도 다 창업의 공간들이거든요. 이게 그 북구청 전남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창업 벨트가 쭉 양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북구 땅에서 떠나지 않고 와서 둥지를 들면서 자기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벨트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캠퍼스 혁신파크. 혁신파크는 어떤 네. 겁니까? 캠퍼스 혁신파크는 한 3개 부처가 이렇게 공동으로 공모한 사업인데요. 네. 대학에서 그 부지를 제공해서 거기에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공간으로 하겠습니다. 처음에 칩스라는 사업으로 출발했습니다만 몇 년 전에 네. 충남대가 처음 시작했으면 지금은 지금 많은 대학들이 하고 있는데 전남대가 돼서 거기서 그 인큐베이터도 창업 공간에 인큐베이터도 되고 그리고 자립이 되면은 공간도 확보하고 네. 그래서 그 청년 창업 공간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대학 탐운영이 성공 모델을 만들면은 캠퍼스 혁신파크로 이어지고 이런 사업이 또 강주역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그 좋은 호남권 최대 창업의 청년 공간으로 바뀌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취업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예, 예. 취업이 어려운 시대를 또 창업으로 어떻게든 예, 또 예. 뚫고 나가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드는데 취업도 지원해 주시고 창업도 지원해 주시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지금 취업은 매칭돼 실질적으로 이게 손에 잡히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여러 개 기관들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번에도 해년마다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작년에는 한 80명 했는데 올해는 한 120명 정도 해서 한 50%가 늘었는데요. 네. 사전에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사전에 기업들과 필요한 중소기업들, 대기업들과 접촉한 끝에 많이 늘어가지고 이런 부분을 이제 이렇게 일회성으로 안 끝나고 내년부터는 상시적으로 운영을 해서 네. 지금 취업하는 분야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북구청 직원들이 너무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그 8개 들어와서 네. 이제 주민들께서 8개 구청이라고 뽑아주셨기 때문에 네. 틀은 잡아야겠는데 틀을 잡을 동안에는 좀 고생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객석에서 직원이신가 봐요. 웃으셨어요. 힘든 거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예, 소명을 가지고 하시는 거니까요. 자, 다음 질문 또 받아볼까요? 마이크를 네, 저는 북구 지역 사회보장 협의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방채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서 불경기까지 겹치면서 그 지역 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최근 북구에서 생활 밀착형 기관들과 협약을 맺어서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셨는데요. 네. 광주시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찾아내고 어떤 지원책을 펼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수원 세모녀 하면은 복지 사각지대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이 틀려가지고 그 세모녀가 다 돌아가신 안타까운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우리 북구는 어려운 분들이 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복지 사각지대 쭉 그동안 7개에도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생활 밀착형 기관들하고 업체들하고 업무 협약을 받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3월달에 편의점들 청소년들이나 가끔씩 이렇게 오기 때문에 CU라든가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3사하고 지금 우리 가맹점이 북구에 213개가 있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제보와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5월 달에는 수도사업소, 그다음에 우체국, 그다음에 도시가스 센터. 그러니까 이제 주로 검침원 선생님들이시죠. 수도검침원, 우체국 집배원,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을 통해서 이기과학 과정을 발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9월 달에는 8개 들어와서 9월 달에는 지방 우정청하고 또 이제 우체국 서울에 있는 우체국 공익재단인데
거기서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인편으로 전달되는 등기를 보고 이기 가구를 발굴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이기가 의심되는 가구에 복지 정보를 드는 우편물을 등기로 배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배원이 가면서 이 집이 이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되면은 우리 구청에다가 신고해서 그런 시스템도 갖추었고요. 또 그 외에도 IoT를 이용한 사물함을 이용한 고독사 예방이라든가 또 이기 발굴을 발굴한 주민에는 또 인센티브도 좀 주고 그래서 다양한 그런 촘촘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건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은 것을 이제 예산을 삭감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북구도 노인 인구 비율이 상당히 많을 텐데 많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 어떻게 좀 열악해지지 않는 건지 지원 사업이 또 뭐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일자리 사업이 좀 줄어드는 걸로 이야기가 나와서요. 네. 국회의원님들하고 이제 건의를 드렸고 아마 일부는 좀 보완이 되지 않겠느냐 이번에 국회 과정에서. 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북구에는 광주시 어르신 인구의 3분의 1이 우리 북구에서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책들은 이제 국회 상황을 보면서 부족한 거는 시장님과 또 구비로 또 이렇게 일자리 사업들을 꼭 필요한 사업들은 더 보충해서 어르신들이 가장 큰 복지는 장애인 가족도 마찬가지로 가장 큰 복지는 그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를 통해 나가서 건강도 유지하시고 또 조그만 액수 용돈입니다만은 그 손주들하고도 용돈 좀 주고 또 친구들하고도 식사도 하고 그래서 일자리 부분만큼은 어쨌든 국가에서 좀 많은 배려를 해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은 시와 구가 또 힘을 합쳐서 같이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지금 듣고 계시다가 또 질문이 예. 앞으로 마이크를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북구 노인회장 정광영입니다. 방금 그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도 말씀 나오시고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7기 우리 문인 청장님 경로당 우리 노인들 일자리나 경로당을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8기에 들어서서는 복지관하고 우리 노인회하고 네. 같이 통합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줬으면 그런 바람이고 또 방금 일자리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 일자리 예산을 많이 지금 삭감을 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좀 많이 좀 일자리를 창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네. 복지관과 노인회를 좀 연계를 좀 해주시는 건 어떠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이제 복지관은 저희들이 5개가 있습니다만 주로 영구임대 아파트 있는 곳에 지금 저희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어르신들이 그걸 이용합니다만은 경로당은 이제 프로그램 별도로 돌아가고 복지관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우리 회장님 건의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복지관에서도 이제 이제 수용하는 인력이나 면적이 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서로 연계가 돼서 경로당에서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큰 데 가서 이렇게 복지관에서 하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고요. 아까 일자리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서 정부 예산이 또 이렇게 많이 검토를 한다고 하니까 국회의원님들께 건의를 드려서 국회에서 일자리 사업들이 늘어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리고 이제 국회 예산을 정부 예산을 확진된 뒤에 보면서 부족한 부분은 시와 구가 나머지 부분은 필요한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북구민이 묻고 문인 구청장이 답하다 함께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지금 얘기 나오다 보니까 북구에 영구 임대 아파트가 그렇게 많이 있다는 얘기를 좀 해주셨고 영구 임대 아파트가 많이 있다는 것은 좀 경제 활동이라든가 이런 좀 열악하신 분들이 많다는 건데 이 주거와 자립이 그러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된 대책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북구는 전국에서 3번째로 영구 임대 아파트가 많습니다. 광주에 9군데가 있는데 5군데가 밀집되어 있고요. 5개 단지 7,120호에 우리 주민들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복지 공동체 회복이 절실한 실정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5개 영구 임대 아파트가 27년이 30년이 노후화가 됐어요. 일단은 주거 환경부터 우리가 바꿔보자 해서 우리 국비가 아닌 LH하고 협약을 맺어서 4,800세대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 지금 이렇게 공간들을 제가 여러 번 확인을 했는데 LH 지금 전남본부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차근차근 빈 공실되면 옮겨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제 임대 아파트 내에 상가가 공실이 돼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그 무상으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 공간들을 청년 창업 공간 19호를 청년 창업 공간들을 넣고 그다음에 주민들께서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셨는데 지금 좀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마이홈 센터를 개관해서 우리 동네 주치의라든가 또 치과에서 의사협회, 한의사회에서 정말 도와주고 계시고 그리고 또 커뮤니티 공간도 만들어서 지금 15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여러 번 가서 주민들을 뵈니까 정말 뭐 미술 치료, 웃음 치료 여러 가지 15개 프로그램인데 정말 그 꿈과 같아 하면서 너무 행복하다 하면서 내년에도 꼭 해주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우리 영구임대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주거복지 공간뿐만 아니라 그런 또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더 다행스러운 게 오치 2동입니다만 오치 2동 영구임대 아파트는 도시재생 인정 사업으로 거기는 이제 체육센터라든가 또 이런 그 문화 돌봄의 기능 갖춘 행복 나눔 공동체 커뮤니티 센터를 저희들이 100억짜리를 국비 공모 사업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착공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그런 거 좋아질 것 같고 또 이런 부분들이 영구임대뿐만 아니라 또 이제 국민임대가 또 아파트가 8군데가 있습니다. 네. 지금 올해 시범 사업으로 통합돌봄의 프로그램을 좀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국민임대 아파트에 대해서도 우리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북구가 이제 많이 넓기 때문에 무등산하고도 많이 접해 있습니다. 한 35% 정도 접해 있다고 지금 듣고 있고 또 도시 묘각 지역에 보면 또 영산강도 또 접해 있기도 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다고 느껴지고 있는데 북구와 무등산, 영산강을 이렇게 한 축으로 하는 생태축을 또 생각하고 계신다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예, 지금 이제 그 산과 산의 도로로 인해서 단절된 구간이 북구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무등에서 영산까지 이어지는 생태축 그 6개월을 지금 생태축 그 교량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동물들의 이동 통로도 되고 또 서식지에 대한 연계성도 강화되고 네. 또 이제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산책길도 되고 또 외부 많은 분들이 또 관광객들 오시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이제 이런 부분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도시 북구 실현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크게 4개의 구간으로 나눠집니다. 1구간인 문흥동 160호 종점에서 민주묘지, 국립묘지까지는 이미 완공이 됐고요. 2구간이 한세봉에서 삼각산입니다. 이 부분도 설계가 마무리가 돼가지고 지방 이왕 사업으로 내년에 착공해서 지금 어떤 8개 내에 완공이 될 거고요. 제일 지금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지금 한세봉, 매곡산, 그다음에 용산, 우남산, 진수공 이런 구간들은 3개 사업 시행자의 개발 이익을 이 생태축 이렇게 연결 통로로 저희들이 조건부를 거했기 때문에 민간 공용 특례 사업 25년 제대로 된다면 제 8기 임기 전에 쭉 다 이어지고 제일 큰 사업이 군항봉에서 삼각산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 고속도로를 횡단하기 때문에 200억이 넘어가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부 예산에 빠졌습니다만은 백두대간이 아니다 해서 저희들이 또 연구를 많이 해서 지금 백두대간 중에서도 저희들이 호남 정맥, 장원 지맥이다. 이 무등산도 이런 된다는 것을 저희들 밝혀내가지고 정부를 설득해가지고 이번에 국회에서 지금 설계비는 내년에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으면 최대한대로 지역 국회의원님들 또 정부와 의회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도 해결해서 그렇게 되면은 지금 군항봉 무등산이죠. 군항봉, 삼각산, 한세봉, 그다음에 매곡산, 그다음에 용산, 우남산, 그다음에 영산강 진수공원에 가는 쪽이 전체가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무등에서 영산까지 시민 서순길이 되기 때문에 이게 완공이 되면은 우리 많이 이용해 주실 거죠? 예. 또 만약 아마 관광객들도 많이 몰릴 거예요. 그래서 지역경제도 많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개발하게 되면은 뭔가를 그냥 짓고 부수고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도 있는데 북구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생태를 보존하면서 그걸 또 어떻게 보면 가치 있게 또 만드는 활동도 하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서 이제 기후 변화가 지금 이제 우리 안방까지 왔습니다. 기후 변화 위기가 지금 우리 곁에까지 와 있는데 여름철이 되면 이제 집중호우라든가 또 장마가 있게 되면 침수도 있게 되는데 관련해서는 또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계시나요? 지금 2020년 재작년 8월에
8월 7일, 8일로 기억합니다만 네. 그때 500년 빈도인 516mm가 비가 와가지고 우리 북구도 엄청난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침수 피해도 많이 있고 이렇게 해서 공공시설도 많이 피해를 입어가지고 다 복구 완료됐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특히 도심지에 많이 침수가 됐기 때문에 원인도 분석해서 그 행정안전부의 우수처리시설 기본 계획에 저희들이 5개년 계획에 3개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3개 사업에 대해서 작년부터 공모를 해가지고 문흥동 성당 우수처리 시설은 작년 3월에 저희들이 이 공모 사업에 121억 공모 사업에 저희들이 확진돼서 설계해가지고 내년에 착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 저희들이 3월달인가요? 북구청 앞도 많이 침수가 되지 않습니까? 북구청 우수처리 시설을 올해 저희들이 191억을 확보 공모 사업이 돼서 진행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신안교에서 나가는 그 공모 사업이 지금 할 것이고 아까 우리 이용범 회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첨단 1단지도 많이 침수가 돼서 그 사업도 저희들이 공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우남동이나 또 이제 그 용봉동 일부 그쪽에 있는 것도 국비 공모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전에 스마트 도시 침수 대응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고 그리고 재난 안전 시스템을 IoT 시스템 구축 사업이 마무리 진돼서 단기적으로 빨리 저희들이 정리할 것들 또 이렇게 또 국비 사업을 해야 할 것들 구별을 하면서 저희들이 홍수 피해나 침수 피해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안전이 1번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민들의 재산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처럼 안전이란 말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북구가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각 도시나 지자체가 미래 먹을거리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북구 예. 같은 경우에는 미래 먹을거리 산업으로 드론 산업을 생각하고 계시다고요? 예. 네. 어떤 건가요? 지금 이제 우리 북구에 이제 첨단 3지구가 있고 AI 집적 단위이기 때문에 AI에 관련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응용 부합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만 드론 산업에 저희들이 특화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9년도에 그 우리 이제 시민의숲 옆에 있는 고수부지에 저희들이 그 드론 비행 연습장을 조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국에 저희들이 그 다른데 이렇게 많이 지자체에서 많이 이렇게 적극 노력하지 않을 때 저희들이 발빠르게 좀 움직여가지고 네. 그 시험장을 저희들이 국가 상시 실기 시험장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 어제 다른데 순천이나 다른데 가서 시험을 우리 볼 분들이 이제 거기 가지 않고 우리 북구에서 보기 때문에 자격증을 따기 때문에 21년 기준으로 지금 11개, 14개 상시 실기연습 시험장이 있는데 합격률 우리가 2위입니다. 그만큼 그 시민들께서 열정적으로 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해에 호남권에서는 유일하게 그 드론 공원을 지정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아무 규제 없이 날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또 작년에는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지정, 그 다음에 실증도 지정해서 기업들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했다는 말씀드리고 무엇보다도 드론 축구가 정말 관심이 많고 애호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 2회째를 했는데 정말 전국에서 많은 드론 애호가들이 오셔가지고 해주고 계시고 특히 내년에는 우리 유소년들도 시범 사업을 했는데 네. 너무 학부모님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손자들 손잡고 와가지고 열띤 응원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유소년 페스티벌도 지금 개최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우리 북구 드론장으로 우리 북구 주민들뿐만 아니라 광주 시민들 많이 찾아보세요. 예. 시간이 꽤 길게 왔는데 짧게 느껴지시죠? 예, 금방 흘러가. 금방 흘러가시는 것 같죠? 예. 지금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습니까? 예. 아니 눈빛에는 좀 아쉬움이 남아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예. 지금 빼곡하게 준비를 해오셨는데 이거를 다 말씀드리기 위해서 정말로 숨차게 지금 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좀 아쉬운 거 지금 말씀 못 하신 게 혹시 있으시면 지금 또 하시죠. 예. 지금 8개 여러 가지 아까 공약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2가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나갈 겁니다. 이제 그 7기에 했던 격안되고 이런 생활 SOC는 많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산하고 강, 영산강도 친수공원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오늘 질문에는 없습니다만은 친수공간으로 많이 바꿀 계획으로 국회하고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2가지 역점 사업은 너무 내년도가 어렵기 때문에 경제 부분, 민생경제 부분
국 단위로도 승격시키고 소상공인 자영업체 그리고 중소기업들에 대한 대책을 자치구 단위에서 한계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번 몸부림치려고 지금 제가 준비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청년들이 좀 이렇게 북구에 둥지를 들 수 있도록 청년들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금 제가 몇 차례 행복 어울림센터에서 청년들하고 간담회도 했습니다만 조금 더 이렇게 청년들이 창업 공간, 취업하는 분야를 더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또 이렇게 빠진 생활 SOC가 빠진 그런 또 동 부분들은 또 군데군데 더 보완해가지고 10분 거리 생활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진행하면서 깜짝 놀란 게 북구가 이렇게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구나,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구나를 오늘 제가 직접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문인 북구청장과 또 북구청 직원들에게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인 북구청장께서도 긴 시간 동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북구민이 묻고 문인 북구청장이 답하다 함께 하셨습니다. 시간 동안 아마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국민 모두가 누리는 행복 북구를 위해서 앞으로 4년 동안 정말 부지런히 해 나가실 것 같습니다. 저 말했던 것들이 모두가 다 이루어져서 행복한 북구가 되기를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